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이 0.81%, 나스닥이 1.03%, 다우지수가 0.73% 상승하며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2년물 금리가 7.0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하며 3.95%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1.96% 상승한 8만 1,396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도체 지수의 4%대 폭등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중동에서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진 지 한 달 만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국적선 두 척을 호위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으며 UAE 또한 석유시설이 공격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5달러 선까지 치솟았으며 쉐브론 등 주요 석유 기업들은 공급망 타이트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과 변동성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괴한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수상한 인물이 요원들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자 대응 사격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와 10대 1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사건 직전 JD 벤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해당 지역을 통과했으나 비밀경호국은 부통령이 직접적인 표적이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원공화당은 이민 집행과 백악관 보안 강화를 위해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인텔 및 삼성전자와 칩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애플은 인텔의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서비스 이용을 논의하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급처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 주가는 장 초반 3% 이상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게임스탑의 최고 경영자 라이언 코언이 시가총액 56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를 인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게임스탑은 이미 이베이 지분 5%를 확보한 상태이며 TD 시큐리티즈로부터 200억 달러의 대출 합약,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식 약속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기업이 거대 기업을 삼키는 이번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며 코언 최고 경영자가 합병법인의 수장을 맡아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AI 거물 엔스로픽이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등 월스트리트 대형 기업들과 손잡고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들,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AI 기술을 주입해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한 엔스로픽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아틀라시안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 이는 AI 기업이 유통망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강력한 진입장벽 해자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주지사와 상하원 의석을 두고 치열한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주지사 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비백 라마스와미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쉐로드 브라운 전 의원이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본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임 2달째를 맞은 조시 디마로 디즈니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ABC 방송의 지미 키멜이 영부인을 비하하는 농담을 한 이후 트럼프 측의 압박이 거세졌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디즈니의 방송 면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즈니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신임 최고 경영자가 브랜드 이미지와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지분 인수 당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와 150만 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증권거래위원회는 2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머스크를 둘러싼 오랜 법적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되었으나 시장감시 당국과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요크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착륙 중 지상장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기내 부상자는 없었으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피릿 항공의 파산으로 지역공항들의 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쟁사인 프런티어 항공은 스피릿의 노선 수요를 흡수하며 좌석당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빅토리아 보니아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 5년차에 접어들며 민생 악화와 경제적 부담에 지친 보통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렘린궁은 당혹감을 표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 대중심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도 대도시의 심각한 소음 공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델리의 소음 수치는 권고치의 4배에 달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과 인지발달 저하를 유발해 매년 GDP의 0.6%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통신수단으로 오용되는 무분별한 경적 사용이 주원인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클레이즈의 앤지 로언버그 유럽 운송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하루 사용량 160만 배럴 중 110만 배럴만 자체 생산하며 걸프 지역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항공유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 물량이 도착하는데 최소 40일이 소요되어 6월과 7월 사이 공급 압박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언버그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항공사들이 높은 수요와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능력, 가격 전가 능력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 레저 항공사들은 운항 취소 우려로 인한 예약 지연을 막기 위해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해협 봉쇄가 길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항공편 취소율이 10%에서 15%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기종의 퇴역 가속화와 업계 내 인수합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지낸 솔즈베리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섹터가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나 통합 석유사들의 주가는 이미 장기 유가 70달러대 후반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 수준은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상 적정 가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솔즈베리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평화 진전 등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동 갈등 이후 각국이 비상시를 대비해 저장해두는 석유 전략적 비축유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수요를 창출해 유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가 카타르산의 예비책으로 부상하며 관련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며 석유 수요의 정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년간은 재비축 수요가 이를 상쇄하며 업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에 지낸 솔즈베리 책임자에 따르면 과거 주 정부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미국 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즈베리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역 자체가 주요 수요처가 됨에 따라 뉴욕과 뉴잉글랜드 등 과거 폐쇄적이었던 지역에서도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자본 지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과거 예상치인 낮은 한 자릿수를 넘어 6%에서 9%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전력 수요와 직결된 일부 기업들은 두 자릿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 몰간의 마이클 윈 유동성 총괄에 따르면 최근 고객들은 단순히 현금 수익률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결제와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 마진콜, 대응을 위한 일중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JP 몰간의 오델버크 마진 서비스 총괄의 분석에 의하면 담보 시장에서 현금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담보 비중은 32%까지 증가했으 나증권 담보는 이자 관리나 결제 실패 위험 등 운영상의 복잡성이 크다는 점이 여전한 과제라고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화된 펀드, 토큰화된 MMF가 담보 분야에서 유망하긴 하지만 딜러들의 회계 처리 문제와 재사용 가능 여부 등 규제 및 자본 측면의 세부 사항이 해결되어야 실제 기관 투자자 영역에서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몰건 스탠리의 션킨 기술 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AI가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작업을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자율적 AI로 진화함에 따라 컴퓨팅 자원의 처리 지연 현상, 병목 지점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션킴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맥락을 기억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CPU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이로 인해 2030년까지 CPU 시장에서만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메모리 계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 DRAM 비트 출하량이 최대 7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CPU 인터페이스 등 공급망 전반이 2027년까지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성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워터스 코퍼레이션으로 13.54% 급등했으며 인텔이 12.92%,
샌디스크가 11.98% 상승하며 반도체와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스가 10.25% 밀리며 가장 부진했고 파이서브가 8.80%, 풀코퍼레이션이 7.97%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섹터별로는 기술주의 독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IT 섹터가 2.21%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소재 섹터가 1.74%, 산업재 섹터가 0.84% 상승하며 지수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통신 섹터는 0.40%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유틸리티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금융 섹터는 0.0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요국 ETF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EWI가 6.04% 급등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일본 EWJ는 1.29%, 미국 SPY는 0.80% 상승한 반면 중국 MCHI는 0.14% 하락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이 6.04%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스가 3.06%, 이탈리아가 2.74%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콜롬비아가 2.04% 하락하며 가장 저조했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각각 0.7%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6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5일 화요일에는 Credit Acceptance, Transting Group, Gulfport Energy, Jackson Financial, Cummins, Assurant, Thailand Energy, Jazz Pharmaceuticals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에는 United Therapeutics, H&R Block, Primerica, HCI Group, 센코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에는 McKesson, W.W. Grainger, Mercado Libre, Metular Toledo International,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코피, Polestar Automotive Holding UK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